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복셰프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벌써.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LF HR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뭐 변화, 네. 번역 뭐 이런 느낌인데 HR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LF는 이제 LG 패션의 변화된 이름인데요. 네. 패션 회사인데 굉장히 큰 HR 변화를 시도를 했고 네. 그것을 월간 인사관리에 또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먼저 직급 체계를 변화시켰어요. 직급 체계 변화의 핵심이 연공설 중심의 직급을 폐지한다. 그러면 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완전히 없앴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이 정도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변화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칭의 단일화. 그래서 네. 매니저로 통일함과 동시에 직책자만 직책명을 불러준다. 팀장, 네. 그렇죠, 본부장 네. 이런 직책명을 불러주는 거고요. 네. 이것도 괜찮은 변화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변화죠. 근데 재밌는 게 네. 사내 포털 임직원 배치 순서가 직급명에서 성명 가나다 순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재밌더라고요. 네, 굉장히 신선한 변화네요. 예, 네. 우리가 보통 회사의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직급 순서로 이름이 나와요. 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가나다 순으로 아. 나온다는 건 참 재밌어요. 네, 수직적인 조직을 굉장히 수평화시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량 레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네, 네. 이거 좀 놀랍더라고요. 승진 시험을 폐지하고 어학 요건을 폐지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승진하려면 저도 대리 때 대리 시험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 네. 아직도 많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승진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학 레벨을 예를 들어서 네. 뭐 토익이라든지 아, OP 네, 뭐 이런 OP. 요건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은데 네. 그 승진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역량을 세션을 열어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승진 시험이나 어학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랑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잖아요. 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솔직히 네. 영어를 활용하는 부서는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팝하고 아니면 뭐 구글 번역기 네. 그런 걸로 업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네. 굳이 영어를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런 시험 보는 경우는 정말 네. 이제는 좀 변화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시험을 보면은 무슨 시험을 보나요? 보통은요 상식을 네네. 보고 추가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인사 제도라든지 아.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지금 뭐 LF는 어떤 걸 시험으로 받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예. 네, 이렇게 직급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었는데 LF가 패션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패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산업인데 이런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위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네.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직급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인사제도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저는 LF에게 정말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변화도 있었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첫 번째, 역량평가를 폐지합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요. 네. 성과와 역량으로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역량평가를 폐지했다. 그 얘기는 성과평가를 이제는 인사평가의 핵심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예담이 이 방법론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량평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평가일 수 있지만 네. 공정하게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역량평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성과는 높은데 네. 내가 저 직원은 좀 낮게 평가를 주고 싶어. 그럼 역량을 낮게 줘. 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직원은 성과가 낮은데 높은 평가를 주고 싶어. 네, 네. 그럼 역량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네, 네. 역량평가에 실무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역량평가 폐지
폐지는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좋은 변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의미형 평가제도 도입이에요. 네. 그래서 S, A, B, C, D 이런 거 없애고 네. outstanding, very good, good, meet expectation, need improvement, not achieved. 발음 괜찮나요? 네. 6개의 평가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네.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네. 평가 등급의 개수가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형으로 가면서 네. 보통은 3개, 많아야 네. 4개 정도로 가는데 네. 이유는 인재를 6개 또는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이 등급이라는 것은 성과 관리 결과에 대한 메시지인데 네. 자기 직급에 맞게 일했다라는 등급이 있고요. 네. 그것을 상당히 초과했다라는 등급이 있고 네. 그거에 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네. 보통 3개의 등급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LF에게 좀 제안 드리자면 평가 등급의 개수를 좀 더 줄이시는 것도 한번 네. 고민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리더십 다면 진단과 동료 피드백이 도입됐어요. 최근에 이 성과 관리의 특징이 네. 동료 평가, 특히 동료 코칭, 동료 커멘트, 피어 리뷰 등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료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네. 생각해보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변화로 생각이 되고 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데 정량 목표를 좀 더 확대했어요. 아. 소위 말해서 KPI로 확대한 건데 네네. 이건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네. 우리의 업무는 KPI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예담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량과 정성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네. 좀 더 정량적으로 가자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형식적인 KPI가 등장하고 껍데기만 남는 성과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LF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제안해 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네. 우선 역량평가를 폐지하게 되면 성과만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너무 단기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는 건지. 네, 맞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네.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아. 역량평가가 갖는 실무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역량평가는 폐지가 되고 성과평가만으로 하면 오히려 단기 성과주의에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죠. 네네. 그 부분 인정하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가 핵심 이슈가 되고 그렇다면 예담이 강조하는 성과평가의 핵심 알고 계시죠? 네. 성과 책임. 네. 성과 책임.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를 규명하고 네. 그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를 인식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전체 컨셉이 만들어지면 이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을 3개 정도 등급으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주는 이러한 방식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네. 성과 관리의 진정한 목적인 성과 향상과 인재 육성 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역량평가의 폐지는 네. 앞으로 또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네. 우리가 더 큰 목적을 향해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피드백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네. 이 동료 피드백이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네. 동료 피드백은 평가 점수화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 어떤 회사는 동료 평가 20점 이렇게 점수를 넣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20점이 나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동료에게 공정한 피드백을 해주기 어려워요. 네.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면 네. 깎아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료 피드백은 철저하게 인사평가와는 분리해서 육성과 경력개발 쪽으로만 영향을 주도록 네. 그렇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한데 네. 지금 소개된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네. 방향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과관리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상제도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상제도는 첫 번째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제도로 가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기반 직군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직무 레벨별 페이밴드를 고도화
성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네. 이제는 연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직무와 성과 가치가 반영되는 직무 성과급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이어서 네. 너무 좋은 방향 같아요. 네. 지금까지 LF에서 연공서열을 배제하기 위한 많은 변화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LF의 이런 변화 모습 정말 적극 응원합니다. 네. 너무 멋진 변화여서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인사제도의 변화는 정말 장기 레이스 같아요. 그리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사제도를 변화시키고 그걸 통한 리더십을 변화시키고 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네.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담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응원하고 도와드릴 그런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많은 기업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HR의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또 퍼날라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